안녕, 캣전업이.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할리우드의 악동으로 유명했던 린지 로한 다들 기억해? 귀여운 아역 시절을 거쳐 페리스 힐튼,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함께 광란의 파티를 즐기며 수십 번 체포된 진짜 악동 말이야. 그런 린지 로한이 최근 차분해진 분위기로 변신했다고 하네. 시켓이와 함께 살펴보자고. 1986년 7월 뉴욕에서 태어난 린지 로한은 연예계 집안에서 자랐어. 아버지 마이클은 과거 배우로 활동했고 어머니 디나는 가수이자 프로댄서로 활동했지. 후에 디나는 딸의 매니저 역할을 맡기도 했어. 이런 환경에서 자란 린지가 스타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거야. 하지만 부유했던 가정 환경과는 별개로 부모님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갈등을 겪기 시작해 린지가 21살이던 해에 이혼하게 되었지. 게다가 아버지 마이클의 불안정한 행동과 법적 문제는 린지에게 큰 고통을 주었어. 마이클은 1990년대 후반에 주식 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감된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폭행 혐의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지. 당시 린지가 할리우드에서 잘 나가던 시기라 덩달아 아버지 행동도 주목받았어. 이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는 자주 단절되었고 2년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적도 있다고 해. Anyway, 3살이라는 나이에 포드 모델로 데뷔한 린지 로한은 바로 할리우드의 주목을 받았어. 토이저러스, 던컨 하인즈 같은 유명 브랜드 광고에 아역 모델로 활동하다가 10살 때 어나더 월드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연기자 데뷔를 하게 돼. 그 후 11살이 된 린지는 디즈니 영화 페어런트 트랩에 출연하게 되었지. 이 영화에서 쌍둥이 자매 역할을 맡은 린지는 두 자매의 다른 성격과 배경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돼. 영화는 박스오피스에서 6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큰 성공을 거두었지. 페어런트 트랩에서의 큰 성공 후 린지는 피로감을 느끼고 잠시 연기를 쉬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도 했어.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소녀처럼 시간을 보냈다고 해. 짧은 자유를 즐기고 다시 브라운관으로 돌아간 린지는 라이프 사이즈, 클로를 잡아라 등 디즈니 영화와 TV쇼에서 활약했지. 그리고 2003년 17살이 된 린지는 프리키 프라이데이에서 엄마와 몸이 박힌 딸 역을 맡으며 또 한 번 영화를 성공시켰어. 영화는 1억 6천만 달러를 넘는 수익을 올렸고 린지는 청춘 코미디 영화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어. 그 후 2004년 시켓이의 페이버릿 영화인 킹카로 살아남는 법에 출연하게 돼. 이 영화는 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하이틴 장르의 바이블로 자리 잡았지. 또한 MTV 영화상에서 최우수 여성 배우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이 영화는 린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 음악에도 재능이 있던 린지는 2003년 프리키 프라이데이의 사운드 트랙 얼티메트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음악 커리어에도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어. 2004년에 발매한 데뷔 앨범 스픽은 미국에서 100만 장이 팔리기도 했어. 비평가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긴 했지만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는가 하면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최우수 팝 비디오 후보에도 올랐지. 린지는 자신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삶에 대해 인생은 너무 짧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제 실수에서 배우는 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하며 다양한 영역에 도전하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린지가 성인이 되면서 흥행작이 줄어들고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해. 2006년 행운의 돌려전은 린지의 성인 데뷔작이었지만 상업적 성공과 비평적 호평을 얻지 못했어. 이 영화로 린지 로한의 연승 행진이 깨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처음으로 골든 라즈베리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지. 그 후 프레리 홈 컴패니언, 바비 등 린지가 맡은 영화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며 린지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혔어. 2007년 린지는 나는 누가 날 죽였는지 알고 있다 해서 1인 2역을 맡았지만 이 영화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최악의 영화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어. 2007년 린지는 이미 파티걸 이미지였고 알코올과 약물 문제로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었지. 당시 린지는 페리스 힐튼과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함께 할리우드의 반분해를 즐기며 자주 언론에 등장했어. 이 세 사람은 핫한 파티 트리오로 할리우드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 파파라치는 린지의 사생활을 파헤쳤고 때로는 린지가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기도 했어. 2005년 파파라치의 추적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였지. 이 사건으로 캘리포니아는 파파라치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해. 2007년 5월 21살이던 린지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처음 체포되었고 이후 7월에는 코카인 소지 및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또다시 체포되었어. 그 당시 언론은 린지를 파티 아이콘이라 불렀고 반문화를 즐기는 이미지는 커리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 2007년 8월 린지는 음주 측정 거부와 코카인 사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 사회봉사, 1일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 계속된 논란 속에서 린지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 내 삶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다는 것이 느껴져요. 알코올과 약물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다시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법을 어겼고 오늘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건강을 되찾고 상가 커리어를 통제하고 싶고 이를 위해 의료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nyway, 파티걸답게 린지는 여러 남성과 스캔들도 많았어. 또 섹시한 이미지 덕분에 성적 이미지가 고차가 되기도 했지. 그러던 2008년 린지는 영국 출신 DJ 겸 작곡가인 사만다 론센과 공개 연애를 시작했어. 사만다는 린지에게 중요한 감정적 지지를 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모델로 여겨졌지.
있었지. 린지는 양성애자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지만 자신을 분류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어. 하지만 린지의 약물 남용과 과도한 파파라치 등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 파국을 맞았지. 2012년 린지는 US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만다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관계라고 표현하며 그 관계가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고백했어. 하지만 2013년 린지는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밝혔어. 여자와 키스한 적은 있지만 그건 단지 경험일 뿐이었고 나는 다른 걸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09년 10월 린지 로아는 블링링이라는 유명한 절도범 그룹에 연루된 사건에 휘말렸어. 이 그룹은 유명인들의 빈집을 털던 학생들이었고 그중 리더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지. 블링링은 린지의 집에서 약 13만 달러 상당의 의류와 보석을 훔쳤다고 해. 2010년 린지는 2007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받은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90일 징역형과 함께 가택연금, 재활치료, 사회봉사 의무를 부과받았어. 하지만 과밀수감 등의 이유로 실제로 감옥에 있었던 기간은 고작 13일 정도였고 이후 가택연금으로 대체되었지.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보호관찰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어. 그중 하나는 2011년 2,500달러짜리 목걸이를 훔친 사건이었지. 재활시설을 나온 지 3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 게다가 2012년 3월 린지가 뉴욕에서 한 남성을 차로 치고 도망쳤다는 보도가 나왔어. 사건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큰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었지. 또 2012년에는 세금 문제, 대출, 그리고 여러 미납 금액 등이 언급되면서 재정적 위기설이 돌았어. 이후 린지는 여러 차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했어. 2012년에는 재활 클리닉에서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 그 후 2014년 린지는 다큐 시리즈 촬영을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가고 라이프 코치와 함께 일상생활을 보내기 시작했어. 하지만 몇 개월 후 결국 금주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지. 이 상황에 무시당한다고 느낀 코치는 결국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 저는 죄책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왜 이걸 참고 있는 거지? 엿먹어.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내가 망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 과정이 일환이니까요. 2014년에는 린지 로안이 작성한 짝짓기 리스트가 언론에 공개되었어. 리스트에는 36명의 유명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일부 이름은 블러 처리되었지. 이 리스트에 언급된 남성들 중에는 린지의 공식적인 전 남친인 윌머 발더라마를 포함해 에반 피터스, 잭 에프론, 저스틴 팀버레이크, 올랜드 블룸, 아담 리바인 등이 있었어. 2019년 린지 로안은 이 리스트에 대해서 해명했지. 그건 재활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 프로그램 5단계를 하는 동안 작성된 거였어요. 이사를 할 때 누군가 그걸 찍은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2015년 말 린지 로안이 러시아 상속자 이고르 타라바소프와 약혼했다고 보도되었어. 하지만 2016년 린지가 약혼자의 바람과 상습적인 폭행을 주장하면서 관계는 급격하게 끝이 났지. 2020년 린지는 데이비드 스페이드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자신이 2008년에 처음 두바이에 방문했고 이후 6년 동안 그곳에서 거주했다고 밝혔어. 두바이에 이주한 이유는 카메라와 파파라치가 없는 환경에서 개인적인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해.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 금융업계 종사자인 바더 샴마스와 2022년 두바이에서 결혼식을 올렸거든. 린지는 인스타그램에 행복한 신경을 적었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예요. 이 사람이 남편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그 후 2023년 7월에는 첫 아들 로아이를 맞이했어. 로아이의 이름은 아랍어로 보호자 또는 방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 린지는 어머니가 된 후 삶에 큰 기쁨을 느끼지만 과거에 얻은 파티걸 타이틀이 싫다고 고백했어. 사람들은 여전히 LA에서 내가 했던 일들에 얽매여 있어요. 나는 그걸 정말 싫어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뭔지 알아요? 항상 클럽에 간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내 클럽을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이제 나는 클럽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리스에서 자신이 클럽을 연 사실을 밝혔지. 그런가 하면 린지는 2021년에 넷플릭스 Falling for Christmas에 출연하면서 스크린에 복귀했어. 영화는 달콤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로 인기를 끌었지. 2024년 3월에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아이리쉬 비쉬에서 주연을 맡아 공개 첫날 넷플릭스에서 인기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어. 약물 중독과 파란만장한 과거를 뒤로하고 예전의 밝고 발랄한 모습에 성숙미까지 더해 완벽하게 변신한 린지 로안. 하지만 린지의 변화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야. 최근 확 달라진 린지의 외모에 성형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종 매체에서는 성형수술 예상까지 추측하며 떠들썩했고 캐티즌들은 린지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하며 영화 서브스턴스에 비유해 밈으로 만들었지. 린지의 아버지 마이클 로안은 딸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보톡스와 필러 등을 받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린지 로안은 두바이에서 평화와 자유를 얻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이제 파티걸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앞으로 린지의 작품 활동도 기대되는걸. 엑소엑소 가시캣.